나의 미니멀 라이프는 10년간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처음에는 귀찮아서 쌓아두었던 쓰레기들을 버렸고, 그 다음에는 사용하진 않지만 아까워서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비웠다. 물건이 사라진 자리에 여유가 깃들면서 나는 차츰 비우기 어려웠던 물건들도 버리기 시작했다. 물건 속에 담아둔 나의 과거, 실패, 미련, 집착도 함께 정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남긴 최정리의 요원 같은 물건들은 내게 더욱 소중해졌다. 적은 물건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면서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를 알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가을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느 날 멀쩡하던 행거가 무너졌다입니다. 지은이는 이혜림, 펴낸 곳은 라곰입니다. 저자는 날마다 다른 옷과 액세서리를 해야만 외출할 수 있었던 맥시멀리스트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옷의 무게에 무너져 내린 행거 앞에서 회의를 느끼고 미니멀리스트로 전향하게 됩니다. 9평 신혼집에서 사계절 30벌의 옷으로 설레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10년차 미니멀리스트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블로그에 기록하면서 수많은 맥시멀리스트들을 미니멀리즘의 세계로 이끌게 됩니다. 이 책에는 저자가 맥시멀리스트에서 미니멀리스트가 되기까지 그 과정뿐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변화까지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책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루라도 같은 옷, 같은 액세서리를 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는 것처럼 나는 늘 새로운 옷과 새로운 액세서리를 탐냈다. 방 한 칸짜리 자취방은 시간이 흐를수록 옷들로 쌓여갔다. 처음에 구입했던 1단짜리 행거에 옷을 걸 자리가 없어지자 2단짜리 행거를 새로 사들였다. 2단 행거도 빽빽해지자 길가에 버려져 있던 5단짜리 서랍장과 선반을 주워왔다. 머지않아 그 수납장도 나의 옷들과 소지품으로 가득 찼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늘 입을 옷이 없었다. 아침이면 뭘 입어야 할지 행거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나의 수집병은 옷에 그치지 않았다. 색깔별로 모은 하이힐과 플랫슈즈들, 하늘 아래 같은 색조는 없다며 세일할 때마다 사들인 로드숍 화장품들, 예쁜 것 같으면 무조건 장바구니에 넣고 보았던 다이소표 주방용품들과 인테리어 소품들. 나는 심심하면 책을 드는 독서광으로서 서점에 드나들며 책을 사는 게 취미였다. 매달 다 읽지도 못한 많은 책이 쌓여갔다. 책을 읽는 속도가 사는 양을 따라가지 못했다. 읽지 못한 새 책들이 잔뜩 쌓여있지만 언제나 또 다른 새 책을 사는 데에서 만족을 느꼈다. 자취방에는 먼지가 많아서 아무리 책상과 선반을 자주 닦아도 늘 뽀얗게 먼지가 쌓여 있었다. 우리 집에 놀러온 기관지가 약한 친구의 재채기가 멈추지 않은 적도 있었다. 부끄럽지만 그땐 이유를 몰랐다. 대책 없이 사모은 수백 벌의 옷과 수십 권의 책 때문에 내가 먼지 속에 갇혀 지내는 줄을. 텅 비어있던 작은 원룸은 어느새 벽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건이 가득 찼다. 이 집에 들어온 지 불과 2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멀쩡하던 행거가 갑자기 무너졌다. 행거에 걸려있던 옷가지들이 모두 앞으로 쏟아졌다. 서둘러 행거 기둥을 붙잡고 다시 세우려는데 걸려있는 옷들의 무게에 눌려 행거는 폭삭 내려앉아 버렸다. 땀범벅이 되어가며 옷가지들을 걷어내고 행거를 세우기 위해 애써 보았지만 헛수고였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가진 옷의 무게를 느꼈다. 내 몸은 물론 행거도 감당하지 못하는 옷의 무게, 옷에 짓눌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무너진 행거 주변으로 널브러져 있는 옷들을 보면서 사놓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가득하다는 걸 깨달았다. 심지어 오늘 처음 보는 듯한 옷도 있었다.
내가 가진 물건들의 부피가 비로소 눈에 들어왔다. 방 한가운데에 앉아 자취방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작은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온갖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선반 뒤쪽과 서랍 안쪽, 저 박스와 이 박스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나조차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갑자기 숨이 턱 막혀왔다. 내가 가진 물건들의 양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저 당시 내가 알고 있던 사실은 무언가 변해야 할 타이밍이 왔다는 것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미니멀 라이프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되었다. 자신을 미니멀리스트라 칭했던 어느 블로거를 통해서였다. 그는 미니멀 라이프란 최소의 물건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말했다. 최소한의 물건이라니 물건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던가. 그 개념이 무척이나 생소했다.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꼭 필요한 물건들만으로 생활하는 삶을 그려보지 못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그런 삶도 지금껏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이참에 나도 미니멀 라이프라는 걸 해보면 어떨까 싶었다. 그날 이후 나는 자취방의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비우는 삶에 빠져들었다. 그러다 한 장의 사진을 보고 본격적으로 극한의 미니멀 라이프에 돌입했다.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의 저자 사사키 후미오의 집 사진이었다. 사진에 담긴 그의 집은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오는 맑은 화이트 톤의 아주 작은 원룸이었고 그에게는 이부자리 외에 어떤 가구도 없다고 했다. 텅 비어있는 방, 빈 벽과 여백이 가득한 공간. 저런 집에서 살게 된다면 물건에 얽매이지 않고 늘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이후 나는 극도로 물건을 비우고 되도록이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목표로 쫓았다. 옷들을 비롯해 더는 읽지 않은 책들을 마구 처분하고 집안에 있는 줄도 몰랐던 수많은 잡동사니와 살림살이, 인테리어 소품들을 내다버리기 시작했다. 덕분에 옷 한 벌을 꺼내려면 한참 진을 빼야 했던 빽빽한 2단 행거에는 옷들이 넉넉하고 여유있게 걸렸고 집안에 쌓이던 먼지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공간이 쾌적해지면서 마음도 상쾌해졌다. 나는 매일 어떻게 하면 물건을 더 비울 수 있을까 고민했고 반드시 드려야 하는 물건이 생기면 짐스럽게 여기며 스트레스를 받았다. 모든 벽과 바닥을 가구와 물건으로 가득 채웠던 나의 방에는 4단짜리 서랍 하나와 작은 스탠드, 전신골만 남았다. 처음에는 텅 빈 방이 주는 황홀감에 빠졌다. 그러나 그건 목표를 이뤄냈다는 성취감에서 오는 그저 찰나의 감정일 뿐이었다. 내가 지니고 있는 물건의 개수는 현저하게 줄었지만 갈증은 여전했다. 물건의 개수만 줄었을 뿐 나는 여전히 어떤 것에서도 자유로워지지 못했다. 비워내는 것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텅 빈 듯한 집안 풍경, 심플하고 값비싼 물건, 새하얀 인테리어를 갖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힌 나는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 자취방에 옷을 가득 쌓아놓았던 때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많은 것에 집착하느냐, 적은 것에 집착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었다. 텅 빈 나의 방은 아무것도 없어서 뭐든 할 수 있는 그 방에서 나는 아무런 욕구가 일어나지 않았다. 책상을 없애니 책을 읽는 것이 불편해서 점점 읽지 않게 됐고 침대가 없으니 낮에 잠시 누워 쉴 곳조차 없었다. 매일 똑같은 옷을 입으면 단순하고 편할 줄로만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겨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왔다. 모든 게 재미가 없어졌다. 방을 비우면 자유롭게 뭐든 해낼 줄 알았는데 내게는 오직 허무와 공허함만 남았다. 그렇게 한동안 무력감이 이어지다가 나의 질문부터 잘못되었다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텅 빈 방을 만들기 전에 무엇을 비울까가 아니라 무엇을 남길까를 물어야 했고 어떻게 비울까가 아니라 어떻게 남길까를 고민했어야 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는 왜 물건을 줄이고 단순하게 살고 싶은지 나 자신에게 물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라는 답이 나왔다.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텅 빈 방과 텅 빈 인생을 좋아하는 것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편하게 앉아 책을 오래 읽을 수 있도록 책상을 다시 방 안에 들였고 예쁜 원피스도 몇 벌 구입해서 단벌 신사에서 벗어났다. 한 번쯤 배워보고 싶었던 발레를 시작했고 오랫동안 꿈꾸던 에어비앤비 숙소를 오픈해 호스트가 되었다. 물 공포증으로 늘 고사했던 수영도 배워서 동남아 리조트 수영장에서 튜브 없이 놀아보는 소망도 이뤘고 차곡차곡 돈을 모아 버킷리스트였던 세계여행도 다녀왔다.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 매일 공허함으로 가득했던 과거가 무색할 만큼 하루하루가 너무 재미있고 신이 났다. 내 삶에서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줄이고 비우며 갖게 된 여분의 시간과 에너지, 공간, 돈으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었다. 비로소 미니멀 라이프가 내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내가 꾸준히 주기적으로 비우는 이유는 좋아하는 것을 더 마음껏 좋아하기 위해서다. 불필요한 것, 원치 않는 것, 낭비되는 것을 줄이고 비운 자리를 내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필요한 것으로 더 촘촘히 채우기 위해서다. 삶에는 정답이 없듯 미니멀 라이프에도 정답이 없다. 누군가에게는 텅 빈 방이 미니멀 라이프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게는 아니었다. 채우기 위해 비우는 것, 이것이 나의 미니멀 라이프다. 10년간 단순하고 가볍게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알게 된 사실 하나는 미니멀 라이프에 해결화된 정답은 없다는 것이다. 미니멀 라이프의 큰 틀은 내 인생에 과한 것들을 줄여 감당 가능한 크기로 만드는 것이다. 그 과정이나 모습은 모두 다를 수 있다. 물건을 모두 버리는 것만이 온 방안을 새하얗게 만들고 싱크대 위를 깨끗이 비우는 것만이 미니멀 라이프는 아니다. 또 줄이는 것은 꼭 물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과다한 지출, 과한 업무, 복잡한 인간관계, 과식, 좋지 못한 습관이나 마음가짐일 수도 있다. 누군가는 품질이 좋고 비싼 물건으로만 적게 소유하는 삶에 만족감을 얻기도 하고 누군가는 무소유와 검소함에 무게를 두기도 한다. 누군가는 집안일에 들이던 시간을 줄여 요가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누군가는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즐기기 위해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기도 한다. 최소한의 소유와 극도의 절약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그저 덜 소유하고 또 존재하기 위해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기도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미니멀 라이프는 제각각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옳고 그르다는 판단 자체가 끼어들 수 없다. 삶의 모습이 모두 같을 수 없듯이 미니멀 라이프도 모든 사람이 같을 수 없다는 말이다. 내가 관리할 수 있는 크기를 벗어난 모든 것이 내 인생을 얼마나 낭비하게 했는지를 깨달았다. 나를 괴롭히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끊어낼 수 있었다. 인간관계, 직장, 가소비, 과식, 불안, 집착, 돈에 대한 욕망 등등 몇 년간 수없이 많은 가지치기를 반복함으로써 나를 낭비하게 하고 불편하게 했던 복잡한 모든 것을 비워냈다. 비워낸 자리는 건강한 것들로 채웠다. 채식을 시작했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수면 습관을 길렀으며 운동을 하고 절약을 했다. 군더더기 하나 없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인생을 살게 되면서 내 삶이 온전히 나 자신으로 채워진 느낌을 받았다. 내게 버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똑똑하게 채우기였다. 어설픈 100개를 사 모으기보다 꼭 필요한 것 하나를 채우는 것. 이왕이면 내게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것들로 잘 채우는 것. 그렇게 잘 채운 덕분에 버릴 것이 없어지고 버리지 않게 된 덕분에 지갑도 든든해진다. 자연스럽게 가족과 이웃을 넘어 환경과 동물,
지구에도 마음이 가기 시작했다.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기부와 기증을 하고 주기적으로 헌혈을 한다. 내 인생에서 행복과 만족감이 넘치니 그 마음이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는 것이다. 처음 시작은 막연한 물건 비우기였지만 지금은 신중하게 비우고 똑똑하게 채우며 나다운 미니멀 라이프를 실현하고 있다.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아직도 옷들을 다 버리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사고 싶은 물건들이 많을까? 나는 왜 큰 집이 좋을까? 다른 사람들의 미니멀 라이프와 비교하며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니멀 라이프의 궁극적인 이유가 내 인생 더 잘 살아보려고, 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 너무 나를 괴롭히면서까지 빈 공간을 만들겠다고 무채색에 단순한 옷만 걸려있는 옷장과 아무것도 올라가 있지 않은 텅 빈 싱크대를 만들겠다고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각자가 자기다운 라이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정답은 없다. 책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혜림 저자의 어느 날 멀쩡하던 행거가 무너졌다 였습니다. 미니멀리즘 관련 책을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느끼게 된 점이 있는데요. 처음엔 정리와 비우기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엔 음식과 내 몸을 돌보는 건강을 생각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에너지와 지구 환경에까지 생각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자도 무너진 행거라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 기본 생활뿐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변화까지 그 과정이 흥미로워 보이면서도 실행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실행력인 것 같아요. 신중하게 비우고 똑똑하게 채우기.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방법으로 조금씩 정리를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매일매일 작은 승리를 맛보고 그 작은 성취를 통해 자신감 넘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